KTV 살얼이 났다 270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박민영 성우 김정호 SNS에서 인기가 뜨거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요? 남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아니 왜 매일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걸 왜 안 해? 예약제를 하더라도 매일 하면 되잖아. 그런데 저희는 카페가 저희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긴 태어나 쭉 도시에서만 살던 도시 남녀. 갑작스럽게 귀촌한 것도 오해를 살 법했죠. 쟤네들만의 사연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친구들도 와이프가 아프거나 애가 아프구나. 도시에서도 분명 잘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사는 게 당연하다 여겼으니까요. 시골에서 살아보니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살 때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를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나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에 이렇게 적합한 인간이 아니구나.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만든 시스템에서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게 나한테 맞구나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이제 뭘 하나를 해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1년 전에 예약이 꽉 차는 민박집. 나의 실패를 경험 삼아 알려주는 시골에서 집 짓기. 예약을 해야만 올 수 있는 자연 속 카페까지. 조금은 남다른 길을 걷는 중이죠. 대형 카페, 좋은 카페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 둘은 대형 카페 안 가요. 왜? 너무 복잡하고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게 우리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욕할 사람은 욕하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같이 열광해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남들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도시에서는 몰랐습니다. 내가 나인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시골에 와서야 그렇게 가장 나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첩첩산중 오지로 들어가 나만의 삶을 디자인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타이틀 귀촌을 꿈꾼다면 우리처럼 어때요? 이왕 시골로 갈 거면 오지 중에 오지로 가자. 그렇게 선택한 경북 봉화. 경상도라고는 해도 강원도 태백과 붙어있는 오지답게 그 추위도 매섭습니다. 물론 오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말이죠. 내레이션 김기현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아, 날씨 추워. 자기가 잘라. 나는 버릴 테니까. 알았어. 부부가 마당에 정원으로 간다. 무식해서 용감했답니다. 그렇게 오지마을로 들어온 지 어느덧 13년 차. 삶에 많은 것을 가꾸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들이는 것은 정원 가꾸기. 사실 시골에 오기 전까지는 두 사람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정원이 깊숙이 자리할 줄은요. 정원 입구 혜정아, 여기 다 잘랐나? 거기 다 한 거 같아. 여기 해야 돼. 아내가 정원 안쪽에 쪼그려 앉아 가지를 자른다. 안에는. 자기야, 이거는 걔 위에 상부 잘라. 상부만? 남편이 가지를 잡고 망설인다. 도대체 어디까지 자르라는 건지. 아직은 아내에 비해 모르는 게 많지만 정원 가꾸기에 푹 빠졌답니다. 얘 왜 잘랐어? 뭐? 이 나무. 예? 응. 자른 거 아니었어? 응. 남편 이주환 51세. 먹어요. 그리고 식물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헷갈리는데 그 헷갈리니까 물어봐야 돼요. 마음대로 하면 혼나요. 시골에서 척척 못하는 게 없는 믿음직한 남편이지만 정원에서만큼은 아내에게 한 수 배우는 말 잘 듣는 학생이 됩니다. 아내 신혜정, 여름은 되게 43세. 이렇게 초록이나 꽃 같은 걸로 빡빡하게 있는 게 예쁜데 겨울은 약간 비어 있어서 이런 얘네들이 구조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눈 쌓이거나 그랬을 때 더 예쁘게 보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은 미리 잘라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년 봄에 이제 또 그 자리에 뭘 심을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게 되니까요. 처음엔 단순한 취미 생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원. 그저 식물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달라지게 되었죠. 정원을 안 가꾸시는 분들은 지금 오시면은 꽃이 없다고 그러세요. 사실 정원도 좀 쉬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도 일하다가 보면은 너무 일만 계속하면은 힘들잖아요. 얘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쉬어줘야지 내년 또 한참 예쁠 때 꽃이 더 예쁘게 피고 그다음에 더 많이 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바람에 하늘하늘 거리는 것만으로도 봐도 예쁘고 그런데 그런 게 좀 정원을 가꾸다 보면 조금 달라지는 시선 같아요. 모두가 화려한 장미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 풀 한 포기조차 그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정원은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정착할 수 있었던 정말 유일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사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시골에 와서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정원이 저한테 제일 맞는 취미였고 그쯤 SNS를 막 하면서 올리면은 같이 좋아해 주니까 또 그런 걸로 위안도 얻고 시골 생활에 정착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나를 잃어가던 시간. 이제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가진 삶을 가꿔가는 중입니다. 책모자를 쓴 주한 씨가 건물 옆에 세운 흰 승합차에서 화분들을 꺼내 옮긴다. 주환 씨는 시골에 살면 정원을 꼭 가꾸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살건 돈은 필요하기 마련이죠. 시골에서 정원은 낭만 그 이상의 의미. 시골살이에서 알뜰하게 소득을 챙겨주는 것이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온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일본 장미인데 이번에 새로 신제품이 들어와서 오늘부터 판매하는 거라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어요. 혜정 씨의 예쁜 정원을 보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혜정 씨가 손님과 함께 온실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건 실크로드요? 지금 실크로드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화처럼 사시는 곳에 동화에 있는 장미를 사러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손님 김정리. 가고 뭐 외국도 갈 수 있는데 이곳은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진심이에요, 그거는 진짜.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시간을 들인다는 뜻. 먼 길을 찾아오는 손님 마음도 그렇겠죠. 사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주환 씨 역시 이 온실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물도 재배하고 그다음에 식물 보관하고 그런 용도의 온실이죠. 여기는 모든 건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 마치 유럽의 어딘가를 연상시키는 이 온실을 직접 만들었다니 놀라운데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정원을 향한 애정을 담아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온실. 도시남자 주환 씨가 시골에 정착하기까지 5년 동안 몸을 쓰며 배운 각종 잡일이며 막노동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시골에 와서 정말 노가다를 하는데도 아침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노가다하러 나가요. 근데도 그 새벽에 나가서 노가다하러 가는데 되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서울에 살 때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를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나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에 이렇게 적합한 인간이 아니구나.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만든 시스템에서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게 나한테 맞구나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남들처럼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근무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오지에서 스스로 집을 짓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요. 입시 교육이 너무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불행하고 우리도 불행하고 저도 입시를 굉장히 치열하게 겪었고 근데 그 삶이 늘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고 항상 뭔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온 거죠. 저도 시골을 그러니까 어릴 땐 막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가족들이랑도. 근데 여기도 처음 와봤는데 그냥 느낌은 너무 좋은 거였어요. 어디여도 상관은 없었는데 그러면 굳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첫사랑이 제일 좋다고 그냥 여기 처음 느낌이 너무 좋아갖고 여기 와서 애를 키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야 처음 던진 질문.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 덕에 삶을 되돌아보았고 그렇게 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진 속 10대의 아들이 개울물에 잠수를 하거나 정원에 앉아 있다. 영상 속 아들은 우쿨렐레를 켜며 시골길을 걷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일주일 중 이틀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SNS에서 유명한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특히나 감각적인 실내와 창밖으로 보이는 뷰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통유리로 된 정면창. 덕분에 카페를 찾은 손님들은 인증사진을 남기는 데 푹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유명세에 비해 손님도 적고 카페 주인장은 느긋하게 그지없습니다. 저희가 4팀만 받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저희가 최대로 받으면 16팀. 더 받으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 4개만 딱 갖다 놓은 게 요 4테이블 받으면 이제 끝. 카페를 운영하는 방식도 남달랐습니다. 손님 테이블. 디저트는 조금 이따 나올게요. 네. 홍차는 로즈 포충이고요. 알고 보니 이 카페 예약을 해야만 올 수 있답니다. 홍주원. 안겼죠, 일단. 봉화에 이런 예약제 카페가 있다라는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카페란 모름지기 언제든 열려 있고 편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버린 거죠. 편안한 의자와 예쁜 화분들이 놓인 카페.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그냥 예약제 안 하고 오픈했을 때 하루에 200명 넘게 왔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그냥 아수라장이 돼요. 그러니까 주차도 난리가 나고 마을에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픈하고
바로 예약제로 바꾸고, 근데 예약제로 해도 이렇게 계속 날짜를 조금씩 조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주말 이틀만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시행착오 끝에 찾은 운영 방식. 덕분에 손님들은 커피도 아름다운 자연도 서로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세상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카페.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카페에 와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명확해요. 정말 최고의 카페라고 해줘요. 내가 지금까지 온 카페 중에 정말 최고다. 근데 정말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유명세 이걸 듣고 오셨다가 뭐야 별거 없네 이러고 돌아가세요. 악플도 많이 달리고 진짜 꼴값 떤다고 대도 않는 짓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저의 가치관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욕할 사람은 욕하고 우리를 칭찬해주고 같이 열광해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와서 정말 막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면 됐어요. 네. 남초록 지붕의 건물. 부부가 사는 집 옆에 작은 민박집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라는데요. 편안한 옷차림의 부부가 청소 도구를 들고 민박집에 들어간다. 혜정아 걸레 갖다 줘. 에? 혜정 씨가 복층 계단의 창문을 연다. 민박집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청결. 부부가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귀촌 생활이 5, 6년 지난 후 민박을 해봐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주환 씨의 모든 경험을 녹여내 민박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현실이 되었죠. 지금도 내년 것까지 다 예약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민박 그렇게 잘 되면 집을 더 지어서 민박을 더 받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느냐. 더 지어서 우리 둘이 이거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처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민박집은 입소문이 퍼진 겁니다. 다 했지? 청소는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에 묶여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부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민박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또 뭐 나쁘면 또 얼마나 나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물건만 팔면 절대 롱런할 수가 없는 거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교육생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야 돼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간접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정말 팬심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그냥 저희는 저희의 팬클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와서 경험해보고 또 우리 팬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바이럴 해주고,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밤 9시가 다 돼가는 늦은 시각. 주환 씨는 아직도 퇴근 전입니다. 미대를 졸업하고 디자이너를 하다가 귀촌한 주환 씨는 그 캐릭터를 살려 미대 오빠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데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9시부터 2시간씩 이제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관련된 이제 막 시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주한 씨가 댓글창을 본다. 님 반갑습니다. 카렌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SNS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벌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하는 계정은 그러니까 인스타를 한 지 10년 됐어요. 10년이면 며칠이에요? 3,650일이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인스타에 올린 게시물이 11,000개예요. 그럼 여러분 11,000개 나누기 3,650 하면 정확하게 3개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10년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3개씩 올렸다는 얘기예요. 제 멘티분들 중에도 아직도 아니야, 마음만 있어. 대부분이 그래요. 마음만 있어요. 게시물 올려도 댓글도 안 달려, 반응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지치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꾸준히 올리는 그 끈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매주 2시간씩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한 씨야말로 그 끈기를 실천하는 사람. 시골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감없이 공유하면서 그와 결이 같은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테라스엔 테이블과 화분이 놓여 있고 동그란 조명들이 반짝인다. 올망졸망한 집들이 모인 산자락 너머로 주름진 산줄기가 뻗어 있다. 시골로 사는 곳을 옮겼지만 주한 씨의 일상은 여전히 바쁩니다. 특히 요즘 가장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 있는데요. 1시간이 넘게 운전해온 곳은 경북의 또 다른 오지 청송. 이곳에 주한 씨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현무 씨 안녕하세요. 주한 씨가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테이블 끝이 형 여기서 어디지? 600 나오지, 600. 펜던트가 나올 천장 아래 8길이 정도라는 팀장. 그지? 네, 저희 멘티분들 집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집을 지어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일단 부부 2명이서만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이 클 필요가 없고, 그래서 부부가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디자인해드린 거예요. 집은 도시에서는 자산이지만 시골에서는 사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의뢰인, 바쁘시죠? 네, 아유, 네. 뭐 안 힘드셨어요, 오시는데? 아유, 별 말씀을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죠. 아유. 오랫동안 주한 씨를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귀촌을 결심하고 시골집 건축 의뢰를 맡겼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인생이 시작될까 설레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 멘토님한테 부탁하면 의뢰인 윤희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골에 와서 살고는 싶은데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에 와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나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결심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멘토님 이제 뭐 민박하시고 카페 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시골에 가도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하겠구나 그런 네, 용기가 생겼어요. 사실 주한 씨는 자신의 첫 집을 건축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귀촌을 꿈꾸고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믿을 수 있는 멘토가 되기로 했죠. 시골에 온 사람들은 그런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근데 시골에 살아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시골이고 제일 큰 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은 개인 입장에선 전 재산이에요. 아무리 적게 들여도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사기를 맞으면 거기서 꺾여요. 그리고 도시로 다시 가요.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멘티들한테 사기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정착해서 살으라고. 야트막한 비탈길에 누렇게 물든 수풀과 부부의 집이 있다. 봉화를 처음 찾았을 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습니다. 그 가을의 봉화에 반해 어느새 또 13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혜정 씨가 정원 화분에 멍석을 둘러준다. 를 바로 받을까봐 따뜻하게 겨울나라고 옷 입혀주고 있어요.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삶. 때로는 실패할지언정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꼭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조금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부부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주원 씨가 긴 나무 선반을 만든다. 간격이 맞을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화분 올려놓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진짜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그까이 거 뭐 대충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뚝딱뚝딱 만든 선반 위에 장미 화분을 올리듯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완성되어 갈 겁니다. 조한 씨가 선반에 화분들을 놓는다. 신상 지낼 때. 수고했네. 잘 만들었네. 시골에서 부부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 큰 꿈이 있어요. 제 최종 목표는 시골형 비즈니스 스쿨 학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왜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야 되냐. 시골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저는 잘 사는 시골을 표방해요. 왜 시골 하면 다들 막 낙후되고 그런 이미지를 깨고 싶어요. 백화점이 없고 극장이 없고 쇼핑몰이 없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자연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의 저는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무주공산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꼬셔서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시해 줘야겠구나. 자, 봐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해보고 싶어요. 인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다를 뿐인데 도시에서는 다름이 틀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시골에 왔고 시골에서도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열광했고 누군가는 이상하다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도 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조금 다른 시골살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부부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겁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